이번 강좌에서는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시작은 항상 도수 분포겠죠. 어떤 별량이 있는데 그 별량이 이렇게 한 집단을 이루면서 이렇게 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으면 그 자료를 하나하나 읽어서 분석한다는 게 참 불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수 분포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을 했냐면 평균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값들이 어떤 값일까? 또 그 기준을 가지고서 주변에 자료가 얼마나 많은가? 그 분산이죠. 더 나아가서는 평균과의 격차,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표준 편차까지 우리가 도수 분포에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들을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평균은 m으로 표현을 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양의 제곱근 값 시그마,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을 이제 이산 확률 분포에서 그대로 이용을 합니다. 그대로 이용을 하는데 별량이 어떤 별량인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기호를 이용을 해요. 별량 X에 대한 평균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확률 값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기대값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해요.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면 평균이 대충 얼마나 기대되어지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분산은 시그마 제곱 x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vx. 분산을 영어로 variance라고 얘기를 하죠. 첫자 띄어가지고 저렇게 vx.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거에 대해서 얘만 조금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얘나 사실상 거의 비슷한 건데 왜 분산도 계산을 하고 표준 편차도 계산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의 제곱값이다 보니까 단위를 표현을 하는 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용을 안 해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그 제곱근 값이기 때문에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일에 거리를 얘기를 하는 거다. 그러면 거리가 아니라 점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분산이면 제곱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거고, 점수의 제곱이 무슨 의미인가요?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의 제곱근이면 점수,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단위를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편차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평균으로부터 자료들이 얼마나 고르게 분포되어져 있는가를 판단하게 되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바로 우리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랬으니까 저렇게 표시가 되어지는 이산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분포표를 하나를 줄게요. 별량 X에 대해서 그 별량들이 취하는 값들이 1, 2, 3, 세 종류의 값을 취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이랬을 때 이들에 대한 도수를 살펴봤더니 이거 2개, 이거 1개, 이거 2개. 그래서 합쳐서 5개. 지금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수를 조금 줄였어요. 자, 그 다음 이들에 대한 상대 도수. 자, 상대 도수면 통계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확률 값이에요. 5개 중에 2개니까 확률 5분의 2, 얘는 5분의 1, 얘는 5분의 2. 그래서 이들을 다 합친 게 1. 자, 이렇게 도수 분포표, 이렇게 묶으면 확률 분포표. 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들로부터 이 값들을 계산한다. 자, 먼저 도수 분포의 형태로 우리가 읽어 나간다라고 하면 평균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자, 평균은 별량에 취하는 값에 대한 총합, 그리고 총도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이 2개니까 1 곱하기 2 플러스 2 곱하기 1 플러스 3 곱하기 2 되어지겠다. 그것을 총도수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계산을 하니까 얼마인가요? 2가 되어지나요? 6, 2, 4니까 2가 되어지네요. 그렇죠? 평균은 2네요. 그러면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분산은 우리 얘하고의 차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제곱, 1-2의 제곱 곱하기 도수 2 더하기 2-2의 제곱 곱하기 도수 1 플러스 3-2의 제곱의 도수 2의 5개에 대한 평균, 이렇게 계산을 해주게 돼요. 맞나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 얘가 5분의 4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편차는 이거의 제곱근 값이니까 5분의 2 루트 5 하고 도수 분포로 읽었을 때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중학교 때 공부한 내용이니까 다 기억이 나죠. 그러면 얘를 이제 확률 분포의 형태로 묶어가지고 계산을 한다면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으나 도수 분포에 의한 확률 분포니까 이산 확률 분포예요. 여기는. 자, 그랬을 때 평균은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EX. 지금 살펴보니까 확률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요렇게 확률, 요렇게 확률, 요렇게 확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구조가 밑에서도 5분의 2, 5분의 1, 5분의 2가 눈에 다 보이죠. 걔네들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식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별량이 1일 때 확률 5분의 2 더하기 별량이 2일 때 확률이 5분의 1, 별량이 3일 때 확률이 5분의 2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표현 방식만 달라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평균은 2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 자 분산, 즉 시그마 제곱 x 또는 vx라고 쓰기로 했습니다. 자, 얘는 그럼 어떻게 계산이 되어질까? 이런 별량들에 대한 1-2의 제곱의 5분의 2. 그렇죠? 여기도 2-2의 제곱에 대해 5분의 1. 마지막으로 여기 3-2의 제곱에 대해 5분의 2.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5분의 4라고 만들어지게 돼요. 뭐 표준 편차는 이거 제곱근 값이니까 똑같으니까 안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렇게 계산되어진 것을 이렇게 읽겠다. 그러면 여기 표시되어진 이것들을 일반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에서 일반화되어진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분포에서 평균은 기대값으로 쓴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어떻게 계산됐는가 한번 보세요. 별량, 상대도수, 확률, 그렇죠? 별량, 확률, 별량, 확률. 즉 각각의 별량에 대해서 확률이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갖다 보태면 우리가 원하는 기대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 평균을 계산하는, 기대값을 계산하는 이 식이 기반이 되어져서 분산도 계산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써보면 자, 분산 Vx는 어떻게 되느냐?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리고 확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리고 확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것들을 다 보탰네요. 시그마. 물론 이산 확률 분포니까 첨자 이 i는 제한이 있죠. 1부터 n까지로 하겠습니다. 똑같이 1부터 n까지니까 안 쓸게요. 자, 근데 이 구조를 지금 잘 보니까 어때요? 이 구조를 지금 잘 보니까 얘하고 구조가 유사하지 않나요? 아주 유사하죠, 지금. xi라는 별량에 대해서 확률이 곱해져서 합쳐졌다. 별량이 바뀌었어요, 요렇게. 그쵸? 그랬을 때
PI가 곱해졌다. 이때의 표시를 EX로 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 역시 기대값으로 표시를 하는데 별량 X-M에 대한 제곱을 변수로 하는 평균값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표현하는 게 조금 편해졌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활용을 하기는 하나 너무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서 활용하는데 조금 불편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 얘를 전개를 해봤어요. 전개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시그마 xi 제곱의 pi 마이너스 2m xi pi 플러스 m 제곱의 pi 요렇게 전개가 되어져요. 근데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건 i라는 첨자가 붙어 있는 것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묶어주면 시그마 xi 제곱의 pi 마이너스 2m 시그마 xi pi 플러스 m 제곱의 시그마 pi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 살펴보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m과 같은 거고 여기 있는 시그마 pi는 뭐예요? 확률의 총합. 확률의 총합. 무조건 1이라 그랬네. 그러니까 이거는 1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보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시그마 xi 제곱의 pi 그리고 여기 2m 제곱 여기 m 제곱 그러면 m 제곱 하나만 남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잘 살펴보면 얘는 이거의 제곱이고 얘는 살펴보니까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값이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 별량의 제곱의 기대값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어때요? 지금 얘를 보다가 얘를 보니까 풀어져서 표시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단순한 구조예요. 얘보다 더 단순한 구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분산을 얘기할 때 주로 이 식을 씁니다. 주로 이 식을 쓰고 개념적인 얘기를 꾸려나갈 때 이 얘기를 꾸려나가요. 그러니까 분산도 평균의 일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하겠다. 그러면 앞서서 계산한 이 값 분산에 대해서 양의 제곱값만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는 식들이 얼마나 간편한 식인가.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식의 구조가 얘를 이용하다 보니까 훨씬 더 편안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풀었던 이 상황에서 뭐 기대값 평균은 그대로 계산이 되어지는 거고 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구조를 한번 좀 봅시다. 보니까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의 확률값 곱하고 그것들을 다 합친 다음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단순해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산을 계산을 해본다면 별량의 제곱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별량의 제곱을 따져보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들에 대한 확률이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쓰여지겠다. 그런 다음 그들을 다 합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럼 이게 지금 뭐냐면 별량의 제곱에 대한 평균이에요. 거기에서 빼주기를 앞서서 계산한 평균을 뺀다. 여기서처럼.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되어진다. 이 식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간편해졌죠. 그죠? 그리고 이 식에 비해서 간편해진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우리가 계산해주면 똑같이 5분의 4하고 분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를 표시하는 방법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들 중에 우리 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조금만 더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상황을 가지고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별량 x는 0, 1, 2, 3, 4까지 이렇게 4개의 별량을 가지고 있어요. 5개. 자, 이때 똑같은 별량을 취하고 있는 또 다른 확률 분포 그래프를 또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라는 변수도 역시 1, 2, 3, 4, 0까지. 그 다음 z라고 하는 별량 또 똑같이 0, 1, 2, 3, 4까지. 자, 이렇게 4개의 확률 분포 그래프를 제시할 겁니다. 여기서는 확률값들이 모두 다 같고 여기서는 확률값이 이렇게 3단계로 표시가 된다고 하고 여기도 역시 뭐 3단계 정도로 표시가 된다고 합시다. 그 분포 그래프가 이렇다고 볼게요. x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그래프는 모두 다 똑같아요. 모든 별량에 대한 확률값이 다 똑같다. 그 다음 y라고 하는 별량은 0일 때, 4일 때 가장 크고 1일 때, 3일 때 같고 2일 때 이렇다고 합시다. 자, 그 다음 얘는 이게 된다고 할까요? 2일 때 가장 크고 3일 때, 4일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자, 상황이 지금 짐작이 되죠? 이랬을 때 x, y, z에 의해서 표시되어지는 표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 표준 편차에 대한 크기 그리고 그 표준 편차에 대한 의미를 한번 좀 재해석을 해보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일단 그래프를 보면서 선생님 조금 전에 그래프를 그릴 때 이미 상황이 파악이 끝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별량 x도 별량 y도 별량 z도 모두 다 2라고 하는 값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입니다. 그렇죠? 확률값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x에 대한 y에 대한 z에 대한 기대값은 모두 같아요. 평균값이 모두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균은 일단 2예요.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편차를 얘기를 해야 돼요. 편차를 얘기하려면 분산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 분산 한번 좀 볼까요? 분산이라는 기본 구조가 지금 요래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제곱한 다음 확률값을 곱해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별량과 평균의 차이가 클수록 확률값이 클수록 어때요? 분산은 커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산이 커지면 당연히 편차도, 표준 편차도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네. 자, 편차가 크더라 라는 이야기는 분산이 크더라 라는 얘기하고 통하는 얘기다. 그런데 만일에 여기서처럼 평균이 일정한 값이라고 한다면 평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확률값이 크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이 커지면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확률이 커진다, 분산이 커진다, 편차가 커진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만일에 반대로 편차가 작더라라는 이야기는 분산이 작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값에 대한 확률값이 작더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견주어 보니까 현재 y라고 하는 별량에 해당되어지는 이 확률 분포 그래프를 봤더니 2를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의 확률값이 얘가 지금 제일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그마 y가 제일 큰 값이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를 비교를 해야 되겠지.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이것에 멀리 떨어져 있는 0이라든가 4라든가 하는 값에 대한 확률값이 얘에 비해서 크지요.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 x가 그 다음 가장 작은 것은 시그마 z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분포 그래프예요.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높은 값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작은 값으로 갈수록 작아지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분포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 세 개의 변수가 있다면 여기에서 Z라고 하는 변수가 자료가 가장 고르다,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료들을 구할 수 없다면 자료가 이상적인지 고른지 그렇지 않은지 만지에 대한 분석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번 강의 공식입니다.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